어쨌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제 노가다를 해가지고 나중에 동국대 교육학과도 붙었습니다. 추합으로. 그래서 동국대 교육학과 지금 보니까 인스타에 들어가보니까 밴드도 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보내는 걸 봤었죠. 매일매일이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넣는 아이들마다 네, 바뀌지만은 그래도 그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정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고 아 이거 가능성이 없다 싶은 거는 그럼 저건 서류를 넣기 전에 본인이 예 서류 넣기 전 얘기. 이미 이제 아이들 먼저 한애들 거 기준으로 지금 모의 지원입니다. 실제 지원이 아니고 연습 게임. 그러니까 월드컵으로 따지면 평가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그걸 매일매일 기록해가지고 만약에 내 실제 위치가 막 매일매일 줄줄줄 흘러내리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그 상향 지르게 해봐야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거, 그 반대의 경우인 거, 가급적이면 합격권에 좀 오래 붙어 있는 거, 좀 뭐 없지만 확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모래 속에서 진주 찾기를 합니다. 모래 속에서 진주 찾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싫다면 이제 전부 다 만점 받아가지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이제 대학 가야죠. 이런 노가다기 싫으면 다 뭐 전과목 만점 받아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거나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제 수능 끝나고 제가 그 성적표 나오면 제가 이제 그 구글 폼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구글 폼 올리고 그 빈칸에 그 학생 이름 쓰고 그때 학생만 와도 되고 어머님하고 같이 오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5번 정도 실제 원서 넣기 전까지 3.5번 정도 만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또 설명드릴 겁니다. 뭐 요거는 그냥 잠깐 설명. 이건 다른 남학생인데 이건 성균관대학교 걸밤회가 글로벌 바이오메디칼입니다. 그러니까 걸밤회 가군에 이제 뭐 10명 뽑는데 이제 이 친구는 여기 아까 노가다 얘기입니다. 경쟁자 표본분석, 다른 말로 지원자 표본분석, 일명 노가다. 그래갖고 요 1등부터 쫙 이렇게 썼다고 이제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보이면 나의 위치 여기. 이 친구, 이 남학생이 여기 있어요. 모의 지원상 1등은 아니고 20한 3등쯤 될 겁니다. 그죠? 10명 뽑는데 23등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1등부터 하나하나 클릭을 해본 거죠. 1등부터 클릭해봤는데, 자, 요 보면 최초합이라 돼 있죠. 가군에. 요 1등짜리 애가 모의 지원상 가군의 최초합이고 나군의 최초합입니다. 오케이? 아, 여기는 지원 안 했네요. 지원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럼 얘가 최초합이고, 요 앞에 1, 2는 뭐냐면, 아까 그 등록 순위입니다. 그럼 여기에 1순위고, 여기 2순위죠? 그럼 얘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남아있을 진수입니까? 밖으로 빠져나갈 허수입니까? 허수가. 그래서 여기다 허수라고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그냥 걔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 해보는 거예요. 해봐가지고 허수. 아우 보니까 5등짜리 표면적인 5등짜리가 이제 진수가 이제 등장해요. 왜 진수가 보일까? 아이고 지금 우리 가군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바로 최초합이면서 1순위죠? 그럼 이거 밑도 끝 뒤에 볼 것도 없네요. 이거는 그냥 여기 1순위인데 그럼 얘는 뭐 진수 이러죠. 그 밑에 허수 진수만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했거든요. 진수가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0등에 어떻게 좀 되겠다. 그래 끌고 간 거죠. 그죠?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냥 다른 거에 비해서 얘가 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질러봐도 되겠다 해서 질러본 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순서의 끝으로 진학사 사용시 참고사항. 요거는 내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진학사가 어쨌든 1타를 했지 않습니까? 1타였고 그 다음에 내가 진학사 홍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이제 단연간 써보면서 내가 느꼈던 바를 한번 좀 정리한 겁니다. 자, 이거는 진학사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감날에 가까워져서 정확도는 높아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모든 업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역사적인 데이터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막 커피로 기프트콘 꼬셔가지고 어쨌든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대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진학사 같은 경우는 모의 지원을 하죠, 그죠? 그러면 실시간 그 어떤 흐름도 반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한 날에 가까울수록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또는 이런 말도 될 수 있죠. A 업체하고 B 업체하고 막상 오픈했을 때는 차이가 나도 나중에는 또 이게 중간중간에 업데이트가 자주 있거든요. 그럼 또 또 이렇게 가깝게 수렴이 되게 돼요. 그렇다고 많이 일치 안 됩니다.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3개 씁니다. 어쨌든 마감 날에 가까울수록 정확도는 높아지고 언제 변형 표적 변표 발표 시에 또 한번 프로그램이 한번 출렁거립니다. 업데이트합니다. 또 바뀔 수 있어요. 내가 6칸 떴는데 갑자기 막 4칸으로 줄기가 배터리가. 그 다음에 이 원리는 아시죠, 그죠? 수시에 다 못 담아가지고 정시로 넘어오는 이는 그거에 또 확정되면 또 프로그램이 또 업데이트되고 어쨌든 마감달에 가까워서 정확도는 높아지고 제일 제가 봤을 때 바보짓이 그 뭡니까 빨리 막 성적표 나오자마자 막 외부에 막 비싼 용역 그 컨설팅비 내고 가서 그 정하는 그게 제일 바보짓입니다. 조금 제일 뒤에 해야죠. 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또 아들한테 단톡방에 알려줄 겁니다. 진학사 마지막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꼭 다시 체크해라고. 그 아까 후보대학 골라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도표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결과값을 점검해 다시 빼보라 할 겁니다. 무슨 말? 아까 결과값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정확하게 막 미리 막 정하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 한번 복수 다시 할게요. 진학사 6칸 이상이면 어지간하면 붙고 4칸 이하면 어지간하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 합쳐서 가군, 나군, 다군 합쳐서 칸수가 최하 15칸이 돼야 됩니다. 최하 15칸 이런 식으로 가군 6칸, 나군 5칸, 다군 4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나다 진학사는 칸수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학사 얘기입니다. 예. 진학사는 결과값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하던 내 점수에서 합격 예상 점수를 뺀 결과값도 있지만은 여기 칸수도 나오니까 이렇게 6칸, 5칸, 4칸 또는 7칸, 3칸, 5칸 어쨌든 15칸이죠? 15칸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삼합이 지금 3개를 합한 게 15칸이더라도 삼합이 15칸이더라도 5칸을 좀 피합시다. 이거는 3개 다 합격할 수도 있고 3개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까 6칸 이상이면 어지간하면 붙는데 이제 5칸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5칸은 셋 다 추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최악의 경우는 모두 불합이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삼합 15칸이라도 5칸이 피하자는 있고 그 다음에 답은 아까 얘기했던 얘기 한번 할게요. 학과는 적고 지원자 수는 많기에 아까 내가 불안정한 군이라 했죠? 그래서 나는 1승 카드는 무조건 가군이나 나군에서 고르도록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군은 좀 빵꾸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펑크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다군에서 4칸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꼭 다군 4칸은 무조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내 개인적 경험으로 4칸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쟁률 중요하죠. 경쟁률 중요한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근데 급격하게 막 올라가는 건 좀 부모가 있고, 두 번째 날에는 경쟁률 1대1이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막 4대1 올라가고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죠. 경쟁률 중요하지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결과값, 아시겠죠? 결과값? 결과값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어떤 여학생이 내보고 선생님 6칸 조합이죠. 어떤 대학, 땡땡 대학, 땡땡 학과는 6칸 조합이 떴고 별별 대학, 별별 학과는 5칸 조합이 떴는데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걸 선택할까? 이러길래 나는 그냥 6칸 조합을 선택해라 했는데 이 학생이 이건 조합이고 조합이잖아요. 근데 칸수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아까 어지간하면 붙는 게 6칸이라 했죠? 네. 그래서 비록 조합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나는 이거 2개 중에 난 6칸을 고르겠다 한 겁니다. 네. 6칸 조합이라는 얘기는 합격 가능성, 보통 6칸에 재조합이 뜨는데 6칸 조합 뜰 때도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합격 가능성은 높으나 조합이 많이 안 도는 학과라는 얘기입니다.
조합이 많이 안 돌아가요. 다섯 가지 조합은 조합이 거의 없이 간당간당해. 너무 간당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합이 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꼭 고른다면 나는 두 개 중에 선택을 한다면 합격 확률을 따지면 6강 조합이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했고요. 제가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2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5분 쉬었다가 물도 드시고요. 화장실로 갔다 오시고. 2부는 본격적인 학부모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2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좀 사실 표준말을 잘 안 돼가지고 원래 이런 설명회 발표회 이런 게 되게 너무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이런 게 되게 이 업계에서 이런 거 진짜 제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발표회 없고 설명회 없는 지점이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왔는데 올해 갑자기 해나 해가지고 근데 되게 잘 홍해 주셔가지고 좀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소화도 안 되고요. 진짜 하루 종일 소화도 안 돼. 애들한테 물어보시죠. 완전 얼굴이 똥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학부모 간담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자 수시 학종, 교과, 논술 이쪽이죠. 6회 6장입니다. 6장이고 그 다음에 경찰대 사관학교 지금 원서 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정신은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이거는 아까 3회 중 3장이었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분해가 이쪽이죠. 이렇게 지스트 계열들.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한전에서 만든 켄텍 대학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가 아니고 주요 대학만 여기 있는 대학들만 네? 여기 적혀있는 대학들 주요 대학들만 유형별 모집 인원들인데 일단 교과가 7,600명 13% 종합이 21,000명 36% 논술이 5,409% 그러니까 정시가 그래도 수능 위주지 않습니까? 지금 25,000명 돼가지고 이제 4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시결인데 학종이나 하여튼 너무 이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그거는 여기 다 담기는 힘들고 제한된 시간에 설명드리기 다 힘들고 그냥 대략적으로 좀 대표적인 것만 좀 띄워놨습니다. 궁금한 대학 학과는 아까 내가 일부에도 얘기하다시피 대학 어디가 가면 또는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다 입결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게 상위권 대학이거든요. 상위권 대학들 우리가 진짜 선망하는 대학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대학에서 어떤 교과가 그래도 한 1.7 이내는 평균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의대는 한 1.3 안에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그 밑에 대학들 중경시, 이화여대, 건동홍 여기는 그래도 2.3 교과성적 좀 보시면 이제 한 2.3 이내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얘기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인서울 이제 중위권 대학들인데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 이런 거 진짜 인하대, 항공대 여기는 2.7 이내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지금 우리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2.7이야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교과나 학종 쓸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논술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도 솔직히 이제 정시 위주의 학원이니까 물론 학종이나 교과 쓰는 애들도 있는데요. 많지는 않고 주로 다 논술 씁니다. 논술 쓰고 정시 잘 봐가지고 정시를 목표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도 가급적이면 정시 올인은 위험하니까 논술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할 때지.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학생부 교과하고 이제 학종하고 입결 비교인데 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좀 붙어 있죠, 그죠? 근데 학종은 보시죠, 이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4.8이면 와 우리 아들도 넣을 수 있겠다. 그게 아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특목고라는 거죠, 그죠? 네. 특목고 직전이라든지 한번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이 좀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앞으로 이제 정시도 이제 볼 건데 지원 가는 대학 같은 거 이제 확인할 때 좀 대략적으로 인문계부터 설명할게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인문계 응시 인원을 우리가 보통 올해는 한 42만 명 정도 불과했거든요. 인문계하고 자인계 합해가지고 44만 명, 43만 명, 42만 명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한 20만 명을 인문계 응시인으로 봤을 때 이제 인서울 인문계는 2만 명입니다. 모집 인원이 2만 명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몇 프로입니까? 0.1, 10%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위 누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위 누적 100분이, 이건 100분이니까 상위 누적, 상위 누적 10%에 들어가야 돼요. 인문계는 상위 누적. 상위 누적이 뭐냐면 이제 표점이나 국수탐탐, 영어하고 한국사 빼고요. 그 절대평가니까 지금 빼고 국수탐탐의 그 표점 합으로 쫙 순위를 매겨가지고
1% 안에 되는지, 뭐 3% 안에 되는지, 이런 얘기. 그럼 이제 10% 상위 누적, 내가 지금 상위 누적 10%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상위 위로 10%가 누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서울, 어쨌든 인문계, 문과 인서울은 상위 누적이 10% 이내는 들어야 가능하다. 이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문계 상위 누적 100분위를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네, 한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등급 컷입니다. 이게 등급 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등급 컷입니다. 여기 2등급 컷입니다. 여기 3등급 컷입니다. 그러면 국수 탐탐을 1등급 컷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표점 100분위가 표백등에서 100분위가 그냥 96, 96, 96이라 했을 때, 그러니까 96, 96, 96, 96을 받으면 상위 누적이, 그러니까 석차가 내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한 1.6% 정도 있다. 근데 이거 기간마다 다릅니다. 네, 기간마다 다르고 이것도 매년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또 요번에 또 2학년 또 정시 끝나면 다시 이거 업데이트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 이제 1.6% 정도 모인다는 거죠. 그럼 1.6%라는 얘기는 자 보십시오.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 컷 가지고는 서울대를 인문계는 못 간다는 얘기죠. 왜냐 0.5%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자 1.6%를 내가 등급 컷으로 지금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적어놓습니까, 제가? 그죠? 그래서 일단 등급 컷으로 내가 대충 얘기할게요. 96, 96, 96, 96, 1.6이니까 서울대는 안 되고, 연고대는 막 간당, 지금 한번 질러볼 수 있어요. 아까 노가다 작업해가지고 한번 질러보자. 그 다음 여기는 그냥 가능하죠. 서성하는 그래도 1에서 한 2.5% 정도 사이 들어가니까 비벼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컷을 찍으면 뭡니까? 89, 89, 89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6.5%.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못 갑니다. 못 가죠. 그죠? 2등급 컷 찍어가지고 이런 데는 못 가고. 와, 여기도 못 가네요. 여기도 못 갑니다. 2등급 컷 찍어봐야 중경외식. 건국대가 이거 발전이 많이 가고 올라가는데. 6.5% 2등급 컷 찍어가고 여기도 좀 힘들고요. 여기 가야 되거든요. 홍대, 동국대, 이게 4에서 8%니까, 그죠? 네. 홍대, 동국대, 숭실대, 그런데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컷을 찍으면 몇 프로입니까? 이게 77, 77, 77이죠? 그럼 이게 이제 19%가 돼버리니까 내가 아까 인서울, 인문계는 인서울 하려면 10% 돼야 된다 했죠? 이게 꿈도 못 꾸는 거네요. 이거 보십시오. 요 광운 세종 당국이 최하가 9% 아닙니까? 그 밑에 이제 상명대, 뭐 가톨릭대 그게 10%, 11% 이렇게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3등급 받아가 좀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요거와 요거 사이 2와 3이 섞이든지 해야죠. 3등급 컷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대충 요거를 그냥 뭐 기억을 하지 말고 어디다 대놓으면 그래도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자, 그냥 자연계는 20만 명 중에서 아까는 2만 명이 있죠. 자연계는 그래도 3만 명. 서울대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치한약소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20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인서울 자연계 측 심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나누면 어떻습니까? 15%. 그러니까 인문계보다는 좀 들어가기가 인서울 하기가 좀 쉽다. 볼 수 있죠. 그건 쉬운 건 아니죠. 뭐. 사탐보다 가탐이 공부하기 더 힘들지 않습니까? 분량도 많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15%, 상위 누적 15%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1등급 컷을 찍으면, 아까 1.6이었죠. 그죠? 이건 한 2.6 또 3% 정도. 1.6 정도 나와가지고. 그럼 2.6이면 뭡니까? 그렇죠. 지금 의대는 1.5 이내죠, 그죠? 못 가죠, 그죠? 못 가죠? 그러니까 2.6이니까 안 되죠, 그죠? 뭐 여기는 뭐 수하는 데는 어떻게 좀 2.6이니까 서울대도 상위권이 좀 힘들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 가야겠습니까? 뭐 연고대 가야 된대요, 그죠? 연고대 가야 돼요. 그다음 2등급 컷 89, 89 찍으면 8%가 됩니다. 8%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 못 가고 여기도 못 가네, 그죠? 있는데 못 갔다 보고 뭐 이런 데 가야 돼. 홍대, 동국대, 인하대
그래서 이제 3등급 컷 찍으면 17%가 돼가지고. 이제 15%까지 아까 인수를 하려면 15%를 했죠. 그죠? 자인계는. 여기 좀 간단한 3등급 이면 그래도 인수는 될 수도 있다 보면 돼. 왜냐면 이거는 지금 컷이니까. 3등급도 높은 3등급 있고 중간 3등급 있습니까? 그죠? 네. 어쨌든 3등급 이상은 나와야 그래도 자인계가 인수는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어깨에서